도대체 왜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부장님? 퇴직연금을 단순히 모아서 보관만 하다 보면 훗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자산을 분산하는 수고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분산 투자에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공성길입니다. KB국민은행 서한슬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막 한 발 뗀 것 같은데 부장님은 혹시 결승선까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보다는 가까우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 아직 멀었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럼요. 부장님, 오늘 제가 여쭤볼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들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내용이 최근 각종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2024년 말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연금계좌 수익률이 한 2%에서 4% 수준에 그쳤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부장님? 당연한 얘기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즉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거 진짜 안 되는 일인데요. 실제로 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계좌의 약 83%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17% 정도만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원리금 보장 상품 연평균 수익률이 3.7%인 반면에 실적 배당형 상품은 약 10%임을 생각해보면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부장님?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굴리는 수단이 아니라 보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들이 미래 이익보다 현재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현재 편향적 속성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손실을 두려워하다 보니 투자를 꺼려하는 거죠.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O만큼 이익을 보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O만큼 손실을 보았다면 손실에 더 속상해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적 속성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모아서 보관만 하다 보면 훗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 소득이 있을 때는 차곡차곡 모으면서 점점 불어나는 연금 자산을 보면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겠지만 향후 소득 끊기고 모아진 자산으로만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할 때 그 자산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면 노후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동안 연금자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면 연금자산 손실 효과까지 있는 건데 결국 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는 좀 원리금 보장 상품 이외에도 어느 정도 적정한 비중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혹은 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ETF 투자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핫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ETF에 관심을 보이는지, 또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진짜로 ETF는 좀 추천할 만한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장님. 네. 2022년도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가 처음으로 허용되었는데요. 약 3년 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ETF가 가지고 있는 상품적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ETF는 사고 팔기가 매우 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그렇죠. 즉시 사고 즉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테마에 빠르게 투자하고 그 테마가 바뀌면 다시 바뀐 테마로 빠르게 갈아타서 투자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으로 ETF는 장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지만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적합한 건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요, 부장님? 그 이유는 퇴직연금 자산은 기본적으로 길게 운영해야 하고 운영 기간 동안 자산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오랜 시간 이후 안정적인 자산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ETF를 짧은 주기로 빠르게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딩 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그보다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1월에 아파트 사서 6월에 팔고 다시 12월에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부동산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성장 가치를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연금자산 운용은 장기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자산으로 ETF를 운용할 시에는 가급적 변동성이 낮고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트렌드 변화에 따라 빠르게 사고 팔아야 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들을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확 늘어난 만큼 이제 퇴직연금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저희가 노후 자금으로 오래오래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그러면 부장님만의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특히 궁금한 게 좀 부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혹은 어떤 상품 유형에 투자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 점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가 그 3가지 원칙인데요. 장기 투자 유효성은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적립식 투자는 보통 연금 자산을 정기적인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연금 투자자라면 이 투자 원칙도 자동으로 지켜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분산 투자는 변화무쌍한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저도 이 3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는데요. 분산 투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이라서 투자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제가 정한 기준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하고 있고, 그 외에 채권, 예금, 실물 등의 자산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자산별로 비중을 체크하고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자산을 분산하는 수고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분산 투자에는 TDF 상품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최근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TDF 상품에 많은 금액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TDF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내 TDF 자산이 22년 말 10조 원 정도 했는데요. 2025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약 3년 동안 20조 원이 훌쩍 넘어섰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TDF는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00% 성장한 셈입니다. 그만큼 개별 주식이나 테마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애 주기별 자산 분산 투자가 가능한 TD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왜 퇴직연금 상품으로 진짜 더욱더 고려해 볼 만한 건지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연금은 보통 20에서 30년 이상 굴리잖아요. 그렇죠? TDF는 오랜 기간 동안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결국 오래 두는 연금 자산을 TDF가 자동으로 운용해 주니까 궁합이 완전 맞죠. 그래서 보통 TDF를 많이 추천을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TDF가 연금 상품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매년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연금 운용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언제 주식을 줄여야지? 지금 시장이 위험해 보이는데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중 조절이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투자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더더욱이 어려운 일인데요. 이걸 TDF가 해줍니다. 또한 TDF는 초보 일반 투자자가 실수할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연금 자산은 실수를 한 번 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TDF는 초반에 자산 증식을 꾀하고 후반에는 원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가 잘못 판단한 여지를 줄여준다는 거죠. 결국 TDF 상품 취지가 은퇴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최적화된 자산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 연금이라는 목적형 자금 설계에 매우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우리 100세 시대에 준비해야 할 퇴직연금의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시죠. 퇴직연금은 단순히 모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연금 자산으로 ETF를 운영할 시에는 가급적 변동성이 낮고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TDF처럼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6 연금에게 투자를 묻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퇴직연금 투자법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